1년에 9,580만원, 8,640만원, 5,800만원 이런 연봉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요즘 신차가 출시되면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말이 많죠. 그만큼 신차와 결함 문제, 조립 불량, 품질 이슈 등은 라면과 김치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신차의 품질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와중에 국산 자동차 제조사의 공장 직원이 받는 연봉이 공개되면서 일본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반응이 뒤집어졌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크고 작은 결함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만 봐도 가장 큰 이슈였던 엔진오일 감소 문제 등 항상 결함 논란은 존재해왔습니다. 이처럼 파워트레인 결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립 불량, 품질 이슈와 같은 것들은 공장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일 텐데요. 즉 차를 조립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리어램프의 위치가 반대로 조립되어 있거나 차량 내부 스피커가 한쪽에는 2개, 한쪽은 없는 상태로 조립되어 있는 등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차량 부품이 잘못 장착되거나 아예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고객에게 인도되는 문제가 흔하게 많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럴 거면 QC팀은 왜 있는 거냐? 현기차는 원래 그렇게 타는 거다라며 한결같은 품질 문제에 이미 지쳐 보이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품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제사의 노조입니다. 노조란 노동조합을 뜻하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죠.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크게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들의 행위와 결과물들은 마냥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수많은 회사의 노조 중에서도 자동차 업계의 노조는 귀족 노조, 강성 노조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저희도 많이 다뤄드렸듯 국내 자동차 제조사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자 제조사의 공장 노동자의 연봉도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일본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현타가 왔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 공장 근로자는 평균 9,580만원, 기아차는 평균 8,64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르노, 쌍용, 쉐보레 공장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5,8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BMW 공장 노동자는 평균 8,840만원, 벤츠는 평균 8,830만원으로 현대차보다 낮았고 아우디는 평균 8,260만원으로 기아차보다 낮았습니다. 이 밖에 토요타, 혼다 등 일본차 공장 노동자는 5천만원대 평균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연봉이 높은 것만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다른 제조사들과 비교되는 근무 환경,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모이고 모여 지금과 같은 여론이 형성된 거 아닐까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제조사의 근로자 대비 높은 임금에도 국내 자동차 제조사 공장의 생산율은 해외에 비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공장 가동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데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7시간인 반면에 인건비가 10분의 1 수준인 인도 공장에서는 한 대 생산 소요 시간이 평균 17시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정 과정이나 생산하는 차량의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 10시간 차이는 꽤 커 보이죠. 최근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코로나 때문에 회사 경영 상태가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노조 파업까지 겹치자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르노 삼성은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며 노조에 협력을 요청한 바 있는데 르노 삼성 노조는 지난해부터 기본급 인상, 노동 강도 완화, 고용 안정 등을 추구하고 있죠. 한국 GM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GM 노조는 지난 20년간 총 11번의 파업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7만 1000여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경영 악화로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쌍용차는 지난 2009년에 이어 노조 인원 감축 협상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도 노조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표출했죠. 사실 월급쟁이들이 분노했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중 한 명일 것입니다. 노조가 자동차 제조사에 속해 있는 월급쟁이인 것처럼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에 속한 월급쟁이입니다. 이 이야기에도 꽤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월평균 세전소득은 309만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보도와 자료를 통해 알려진 자동차 제조사 생산직의 월급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죠. 물론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되고 숫자로만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자동차 생산직은 고급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 인력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만든 제품이 돈값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하자로 스트레스까지 주고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거리로 잡는다면 어떨까요? 관련 내용을 본 네티즌들은 무인공장 시대가 오라고 손짓한다. 그냥 국내 공장 싹 다 철수하고 해외로 돌려라. 노조는 사회의 악이다라며 노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회사보다 비교적 힘이 약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 찾고자 한다면 어느 누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에게도 지불한 금액과 맞는 납득할 만한 품질의 상품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노조원들은 자신이 속해 있을 회사가 있어야지만 자신들도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니 부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과정과 결과가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